Ce soir, je ne dors pas. 여자는 커피 향기 속에서 부드러워진다. Toute première 맥심 모카 골드. où tu dormais dans mes bras.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커피 맥심 모카 골드.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먹기 편안한 건 약샘표죠. 마시니까 마시기 편하니까. 약샘표니까 이제부터 마시는 우황 정심원은 약샘표입니다. 삼성 우황 정심원. 모닝볼 신선한 아침의 정성. 떠먹는 요구르트 선키스트 모닝벨. 아이들에게 꿈과 건강을 주세요. 선키스트 모닝벨. 다친데 바르는 약 있어요? 어머나, 후시딘 발라야겠네. 상처엔 처음부터 후시딘이에요. 후시딘 연고. 딱지 위에 그냥 발라 덧나지 않아요. 난 애들만 바르는 줄 알았죠. 후시딘 연고. 부채표 동화약품. 남자들 툭하면 화장이 야해. 또 바지 입었어? 이럴 때 먹고 싶어진다고요. 씹는 맛이 독특한 오리온 쿠키맨. 미스킵 커피 한 잔. 전국의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오솔길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입니다. 서울 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참 좋은 휴식처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동물들을 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밤이면은 가족보다도 오히려 동물 막사를 더 염려해야 하고, 햇빛 맑은 휴일에는 가족들보다는 오히려 동물 가족을 더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한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인생의 오솔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창영 선생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창영 선생, 1928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별나게 새나 동물을 사랑하는 훈장의 영향을 받아서 동물 세계에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청주농업학교 축산과를 1948년에 졸업한 선생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해 53년에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서 부산 육군중앙병리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956년에 육군 중위로 예편한 선생은 다시 창경원의 수의관으로 재직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창경원 동물원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해외 동물원 기회를 두루 시찰 연수를 하게 됩니다. 이윽고 오창영 선생은 필생의 노작인 동물원 발전 10개년 교육을 수립하고 지난 1977년에야 비로소 정부의 뜻과 일치돼서 현재 서울대공원 자리에 국제적인 시설의 동물원 설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부장이 된 선생은 1989년에 장장 33년의 일선에서 정년 퇴임하고 현재는 동물연구원으로 일하는 한편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해서 후학들에게 올바른 동물의 세계를 안내한 선생은 지난 1984년에 녹조 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셨지만은 몸은 좀 자유롭고 생각은 자유로우셔도 예. 또 뭔가 바쁜 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요즘은 여기서 연구원으로 예. 맡아서 하는 일이 그동안 우리 동물원도 80년이 넘었습니다. 예. 창경원서부터 따진다 그렇죠. 같으면. 그래서 뭐인가 그 걸어온 발자취라든가 이런 연혁이랄까 이런 것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 딸에는 그 동물원 80년사, 한국동물원 80년사 이렇게 제목하고 그것을 갖다 좀 엮고 있습니다. 아유,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그것이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사회 곳 부분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뒤에 있는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동물 가족부터. 예, 저기 바라진가 사슴이라고요. 예. 사슴 중에서는 비교적 남방, 소위 인도 지방에 사는 건데 좀 중형의 사슴으로서 네. 보시다시피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참 깨끗한데. 네, 그리고 네. 아주 또
다른 사슴보다도 유난히 또 순합니다. 지금 동물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0 한 5, 60종 됩니다. 예. 마리수도 이제 한 3,500, 600 이쯤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는 여러 동물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가깝다면 이상하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많아도 네. 이쁜 짓 하는 자녀가 네. 있고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쭉 경험해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하루라도 더 이렇게 대했던 동물, 그래도 아주 구하기 어려웠던 동물. 예. 이건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동물원에서 동물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또 그 골동품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 이 동물을 한번 좀 길러봤으면 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동물을 구해서 기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또 요거, 그 다음에는 이거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구해놓은 거, 그리고 또 관람객들이 보다 참 보고 싶어 했던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애써 구해놨을 적에 예. 한 발자국에 한 걸음이라도 자꾸 더 하게 되고 예. 또 애착이 좀 더 간다고 할 수가 있죠. 네. 1956년에 창경원 수의관이 되셨으니까 만 36년 지금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동물 가족 중에 혹시 뭐라고 그럽니까? 전입 선배라고 그럽니까? 입사 선배라고 그럽니까? 네. 동물 중에 예. 혹시 오창현 선생님보다 예, 더 확실한 것은 지금 두루미가 한 마리하고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 두루미는 1954년에 네. 창경원이 그때 재건 아주 초창기죠. 그때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수복 이후에. 네. 이제 56년에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벌써 있었고. 그 다음에 코끼리. 예. 코끼리가 수컷이 지금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때 한 쌍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수컷만 있습니다. 그것이 3살짜리가 그때 이미 와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놈들은 확실히 이건 입사 선배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예. 그 코끼리나 두루미가 혹시 선생님을 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두루미는 조금 표정을 안 주니까 예. 알아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코끼리. 예. 코끼리는 좀 이렇게 이름이 자이언트인데 먼 데서 그 자이언트 하고서 이렇게 부를 것 같으면은 좀 알건체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시간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네. 많이 봅니다만은 동물 하게 되면 뭔가 상당히 이렇게 괜히 마음을 주고 싶고 가깝게 하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도시 생활에 찌들리다 보니까 가깝게 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동물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과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인간도 궁구 이리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하나의 동물이죠. 물론 사람이라는 동물의 한 종류인데 네. 인간은 스스로 동물이면서도 동물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동물이 아니라고 자처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동물원이라는데 이런 데 와서 동물을 갖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동물을 봉으로 해서 그 동물을 통해서 나도 인간이라는 내 현주소를 갖다 찾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성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동물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런 교육적 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이런 시설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값진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제하에 이른바 창경궁을 네, 그렇습니다. 창경원이라고 해서 밤벚꽃놀이, 사쿠라죠. 또 거기에다 동물원을 만들어서 창경원으로 일종의 위락시설화했었던 일제의 어떤 정책의 유산이 떨쳐버리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하는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렇게 동물원 설계하고 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다만 이 동물원 설계라는 것은 인가라든가 무슨 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설계하는 거와 달라서 동물이 사는 그 환경을 갖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설계를 갖다 해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을 갖다 오래도록 길러서 또 창기원에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된 거라도 해서 이 다음에 내가 가령 그 호랑이를 갖다가 호랑이 집을 갖다 짓는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호랑이 집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 요것은 적어도 그 없애서 보다 편리한 호랑이사 보기 좋고 호랑이 살기 좋고 관람객 보기 좋고 관리하기 좋고 이런 호랑이사를 한번 만들자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구현을 하느라고 일반 설계가들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그 해냈는데 조금 애를 먹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앞으로 더욱 더 다져져 나가고 지금 이제 한 4천여 가족 그 가운데 선생님께서 33년 동안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선생님 품에서 죽어나간 동물의 숫자가 약 3천여 마리 이런 말씀을 제가 어디서 기록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남다른 어떤 그 애틋함이랄까 어떤 감정이 있으셨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언필칭이 좀 뭐 자식보다 더 귀여워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랬느냐 뭐 자문할 적에 뭐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은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참 어떻게 그 어렵게 이렇게 구해가지고서 참 그 손님들한테 재롱 떨고 하더니 동물이 병에 걸렸건 아니면 또 어떤 그 일로 해서 죽는다 할 적에 그 뭐 손안에 주었던 그 구슬을 갖다 깊은 강물에 떨어뜨리는 이런 심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아주 괴로워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못지않게 또 낫습니다. 네. 또 아프다 가서도 치료를 할 것 같으면 또 이제 그 병이 낫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 생명이 태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보다 좀 동물의 숫자가 많았다, 종류 수가 많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불었다는 것은 죽은 것보다는 나은 것이 많았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막 거기에서 뭐 조그마한 위안을 갖다 가지고 지내구나 하는데 이런 동물원 생활이라는 것이 해보고 보니까 그저 영일이 없어요. 뭐 일이 일비입니다. 아침에 슬픈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저녁 때 반가운 소식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반복 그거의 반복입니다. 오창영 선생님께서 처음 시작 발을 들여놓으실 때만 하더라도 결국 이제 6.25 지난 후에 폐허 더미 속에서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동물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구황실 이제 그쪽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남다른 애로랄까요? 좀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어떤 그 당시 젊은이로서의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뭐는 동물이 뭐 짜장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특별히 남보다 동물이 특별히 아주 좋아서 나는 창기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 경위를 갖다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좀 긴장하니까 성약한다 하더라도 와서 보니까 아닌 말로다 그 옛날에 그 뭐랄까 그 처방전 한 장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이 되고 나서 6.25가 이제 터지고 그것이 수습되고 이제 수복되고 나서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기대하고는 들어왔었는데 나를 가르쳐주는 선배님도 없었고 오죽 계셨다 할 것 같으면 그저 박영달 씨라고 왜 옛날 동물 할아버지라고 분명히 계셨던 외정 때부터 이제 그 사육사 노릇을 하던 그분인데 그저 그분이 오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저 뭐 이건 호랑이고 이건 표범이다. 호랑이는 하루에 뭐 쇠고기를 5근을 갖다 먹이고 표범을 먹인다. 병이 나면 이렇게 하고 추우면 이렇게 하고 더우면 이렇게 하라. 그게 바이블이었죠. 전부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애로가 많았고 더군다나 아까 사료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그 공무원들도 이렇게 배급을 갖다가 다 먹고 하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먹기도 바쁜데 동물 쇠고기 줘야 돼, 뭐 생선 신선한 거 사다 줘야 돼,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식물성 사료 또 이런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산이 조금 이제 스며서부터는 좀 못했지만은 사람은 못 먹더라도 우선 그 말 못하는 동물이니까 그 배를 골려서는 안 되겠다 이래 싶어서 그 여러 가지로 다 참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죠. 그러니까 비원 종묘는 그때 좀 한적하고 했지만은
걸어내 가서 나무잎, 풀 이런 것을 갖다 모두 베고 따다가서는 그걸로 다 이제 동물, 초식동물은 그렇게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육식동물은 아무래도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토끼를 갖다 스스로 길러서 그 토끼를 갖다 잡아서 이제 또 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도 그래도 그게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1년 12달 뭐 365일을 갖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차츰차츰 이제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서 뭐 동물도 호의호식하고 지금 뭐 사람 못지 않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동안에 이렇게 제가 쭉 뵈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이렇게 가까이 늘 계셔서 그런지 호랑이 얼굴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어떤 이 동물원에 있는 어떤 많이 이게 부부도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처럼 좀 그런 인상을 좀 받거든요. 동물원에 있는 대표적인 동물로 늘 떠올리는데 물론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육하는 과정에서 또는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찔했던 순간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물론 있으셨겠죠. 그렇죠. 제가 겪은 얘기로서는 지금 그 자이언트라는 코끼리, 그 코끼리하고는 상당히 나하고는 친했었는데 늘 그 버릇처럼 그 작업복 주머니에다가 그 건빵이나 밤이나 뭐 이런 것을